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장편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제 이름을 까먹을 뻔하고 있었던 거군요, 지금. 배척추 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우리가 별로 안 친해.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네. 자, 주말인데요.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송년회도 해야 되고. 송년회 어떡하지, 우리? 저희가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네. 번개 송년회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네. 오프닝 멘트 없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번개 송년회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네. 야,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한 주가 다 간 게 아니라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 작년 송년회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12월 29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들 남녀 합쳐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송년회를 했어요. 콜키즈가 되는 식당 술집에 가서 각자 집에 있는 양주를 다 들고 와라. 남자애들은 이제 해외 출장 왔다 갔다 하면 한 병씩 사잖아. 그게 집에 있던 거야. 다 들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다 모이니까 양주가 한 7, 8병이 딱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한 반이나 먹겠냐? 이러고선 그 집에서도 뭘 팔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모해시앙동을 하나 또 시켰어요. 오. 네. 다 먹었잖아, 그날. 아, 진짜? 다 먹었어. 오. 야. 그때 우리가 다 39이었잖아요. 네. 파티 이름이 글루미 폴이었어요. 잘 들어갔겠네, 술이. 다 먹고 다 만취돼가지고 네. 그 다음날 죽어가지고 일어나니까 1월 1일이더라. 내가 올해 내 동갑내기들이랑 해야 되는 게 그거구나. 그렇죠. 당신 술 먹으면 큰일 나. 그래, 술은 그래. 진짜로 술은 척추의 쥐약이에요. 오. 맞아요. 큰일 나요.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냥, 지혜 형이나 해. 그래. 나 뭐 자작나무나 보러 가야겠다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지혜형, 갑자기 훅 아, 지혜 형 힘들었어요. 우리 배 감독 맞춤형 코너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배 감독이 없으니까 그래요. 미천이 계속 드러나가지고 재밌던데 뭐, 왜. 없는 거 짜내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다. 김 선생은 주성치 얘기만 좀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송년회를 기자 나오고 난 다음에 일부러 안 했거든요. 왜냐면 기자 때는 모임이 많으니까 11월 중순부터 송년회를 시작하거든요. 많구나. 그래서 거의 12월 때까지 송년회 하고 거기서 리스트에서 이제 차마 못 넣은 분들과 함께 신년회. 뒤늦은 신년회를 아. 일요일 한 달 동안 하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겠다, 진짜. 진짜 일부러 안 했어요. 한 2년, 3년. 근데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약간 조금 이제. 그리워? 하고 싶은 그거처럼 그치. 살짝 만든다, 이제. 그치. 우리 올해 할까? 이거 해야죠, 우리? 해야죠. 네. Not bad for이라고? 그렇지. 베르포리. 그래. 네. 인생은 40부터니까요. 그럼요. 난 네. 옆방에서 녹음하고 있을게요. 네. 자,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오빠 생각. 요런 종류의 사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사연은 약간 최 과장님 사연 쪽으로 넘어갈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이 또 약간요. 있어요. 네. 먼저 하여튼 소개를 해주십시오. 읽어볼게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2년 정도 동거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 할 때쯤 함께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반년이 지났고 친구 소개로 3개월 전에 한 남자를 만나 지금은 새로운 사람과 연애 중입니다. 그다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저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니 만나게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는 설렘이라던가 보고 싶은 감정 같은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스킨십이 너무 좋습니다. 몸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꾸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히 몸이 그리운 걸까요? 네. 네. 야, 이거는 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러시가지고. 그러게. 이거는 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전 아파서 몰라요. 전 고동이 불편해서 잘 몰라. 하필 또 허리가 아파요. 네. 근데
좋은 게 있다, 잘 맞는 게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잖아요. 결혼을 네. 준비하다가 헤어지거나 하는. 근데 극복이 힘들잖아. 그렇죠. 사실. 반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한 그 반년이 가장 힘드신 시기였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애 시작하셨다는 것만 봐도 뭐 괜찮으신 상태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몸을 이렇게 섞는 것이 네. 이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연애의 완결된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책감이 드는 거는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반년 동안 충분히 힘들어하셨고 이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그의 관계가 일종의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치유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분이 좋아한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 정도는 지금 오케이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좋으면 그게 좋아서 만나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그런 스킨십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럼요. 라는 네, 네. 생각을 저는 네. 하게 됐고. 인생사는 모르는 거니까 네. 어쩌면 이 남자분이랑은 이렇게 주구장창 스킨십만 하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네네. 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 내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그냥 병원 반년 다녔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나쁠 거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다가 집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걸로 지금 그 전 남친과의 관계를 내가 기억에서 지워내고 씻어내려고 내가 더 뭔가 몸에 탐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른데 탐닉하면서 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게 뭐 어떤가 그냥 인정하시고 즐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바꾸시라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예, 그 힘든 시기고 힘든 게 맞고요. 네. 또 그 과정을 또 잘 겪어내셨으니까 네. 그냥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최악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귀었어. 근데 스킨십도 잘 안 맞아. 함 짜증나. 그런데 근데 막 계속 하자 그래. 그렇지. 그러면 막 최악이야.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좋은데 뭐. 그렇지. 이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들으면, 그래, 뭐, 딱히 해결 안 된다는 얘기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래도, 그래, 힘내. 뭐, 그때 잘 해야지 뭐.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조금 착 깔아앉아서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자면, 자랑 그만하시라.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나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허리가 아파, 나는! 허리가 아파! 진짜 짜증나네, 갑자기. 진짜, 주말에 이게 뭐야! 나 불러놓고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진짜 오랜만에 처음 봤다. 보네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절규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나 진짜 사람들이랑 얘기한 것도 오랜만이고, 지금.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오랜만인데, 지금. 딱 한 가지. 스킨십이 너무 좋아요. 뭐 어쩌라! 좋겠다, 씨. 야, 진짜. 이 양반 계속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진짜. 누우셔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냉장고 문 열 때 조금 겁나. 여러분, 몸의 소홀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감독의 진정한 포효를 받네요, 제가. 진짜. 죄책감은 이 포인트에서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미안해하고, 그거 똑바로 살라고. 자, 아무튼. 네. 이분- 단순히 몸이 그리운 걸까요? 그건 내 얘기고, 내가 그래, 내가. 나보다 더 그래? 바지는 벗지 마. 힘내시고, 술친금 보내드릴 테니까. 나도, 씨. 나 줘. 진짜. 네. 하여튼, 술 드시고 또 한 번. 네. 좋겠다. 몸의 대화를. 좋겠다. 진짜 뭐가 문제야. 그 2년 돈 가다가 지금, 헤어진 이 남자가만 바보지 뭐. 네. 그렇잖아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좋겠다. 술 친구부터 받고. 아이고야. 자, 새 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새 신자 소개해볼게요. 이름이 불려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듣고 계신 분들은 함께 손을 하늘로 높이 올리시고 이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이 고양이를 사랑한 여우 갸르마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근데 다스는 누구 거야? 김사갓 816. 나란 니나스 키친 닉네임 꼭 적어야 하냐? 나이아도라 똑딱이 엄마 뜨건말 랄랄라네 명령 마음사전 부지런이송 문화비평가 민철 637096 배추롱 41년 본드 카페 6480 DKKHR GNA0011 JMS 4741 JUYA 7925 MIRU MJ킴 KKUM DONG SA 님까지. 아유, 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요분들은 좀 특별히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사건들의 팟빵에서 후원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현금으로. 저희 그때 그 사건 에피소드들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특별히 이제 호명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굴목님, 본드님, 사람이라면 청라에서 비, 환한 불꽃, GAGAEA01, HBOGLEIN, NUBI 1004, SO18 SM17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빅픽처 컴퍼니 통장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그러세요? 실명이어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시네마스타 때는 감사하다 이렇게 아이디도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네. 괜히 뭐 하는 기분이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헌금 걷는 기분이야. 헌금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읽어주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헌금 내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들리실까봐 네, 고민하다가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음.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걸로 건물을 올리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고 건물. 그렇지. 그럼 팟캐스트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 세대를 이어서 물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가업이 되는 거지. 김프로 아들씨요, 김프로 손자씨요.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로의 3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저희는 2부에서 김 선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프로쇼 전도를 한번.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봐요? 아, 작업은 아닙니다. 예, 작업 거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아, 뭐 하고 계셨어요? 김프로쇼 들으면서 혼맥 중인데요. 똘똘하고 착한 동생들이랑 같이 수다 떠는 기분 같아서 정말 좋아요.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참. 기왕 오셨으니까 맥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아이, 좋죠. 저는 파울라노 좋아합니다. 저는 기린 입지방 시보리 135ml 할게요. 아이, 뭐, 미리수까지 그렇게. 이따 이 차는 생강차 어떠세요? 짝술에도 김프로쇼. 같이 듣죠? 네, 김프로쇼 2부는 김 선생과 함께하는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주말에 이아브리. 네. 역시 코너명이 아직 없죠. 코너명이 없는 게 몇 개 있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 괜찮아. 뭐 코너명이 있다 한들 어. 그걸 기억할 것 같진 않고. 뭔 의미야. 먼저 광고 있습니다. 아, 네. 광고가 아니라 공지. 김프로쇼 재개봉합니다. 12월에도. 지난달에 시네마 천국에 이어서 12월 개봉작은 러브 액츄얼입니다. 12월엔 러브 액츄얼리죠. 항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생각나는 영화죠. 네. 12월 20날 날짜가 정해졌고요. 명동 CGV. 명동에 CGV가 두 개 있어요. 어. 하나는 그냥 명동 CGV고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에 있는, 네. 하나는 명동역에 있는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라는 CGV가 있는데 저희는 명동역에 있는, 명동역으로 오세요. 그렇죠. 명동 가셔가지고 또 안 하나요? 뭐 어디 계신가요? 네.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명동역에 있는 명동 CGV 시내 라이브러리. 네, 예. 4호선? 4호선입니다. 4호선. 네. 명동역. 명동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상영 예정이고요. 12월 20일 네. 명동역에 있는 네. 시내 라이브러리 CGV 네. 20시 밤 8시. 식사하시고 딱 영화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티켓 오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CGV 앱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번 주말에는 오픈이 안 돼 있고 다음 주 중에 앱에서 오픈이 될 건데 오픈되는 시간은 주중에 방송과 김프로쇼, 인스타, 팟빵 게시판 네. 등등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김프로쇼.com 뭐 이런 데서 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계시다가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떴다 그러면 저기 이제 카드 꺼내실 준비하시고 네. 네. 이번에는
156석입니다. 우, 몇 명이나 찰런지요. 네. 사랑해주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네. 저희가 돈을 버는 행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텅텅 비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돈을 오히려 대관료를 줘야 되는 행사인데 네. 명작을 같이 보는 뭐 이런 소소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뭐 이래서 하는 거니까. 송년회다 생각하시고 같이 영화 한번 보시죠. 네. 네. 저희 얼굴이 보고 싶다. 저희 멤버들이 궁금하다. 뭐 이런 네. 분들 겸사겸사 오셔가지고 또 이날은 송년회 같이 모여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12월 20날이 수요일인데 요주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와 이게 다 겹쳐 있는 날이란 말이죠. 네. 실질적인 연말의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는 바로 그 주입니다. 청취자들 분들끼리 모임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셔가지고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저희 욕도 좀 하시고. 쟤들은 너무 사교성이 없다.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아, 저희는 사교성이 없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지난주를 끄트머리에 핫하게 달궜던 네. 네.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퇴했죠. 네. 당원권 정지 처분받고. 이 사건은요, 지난 200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다. 100억 원 상당의. 요거를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주성영. 옛날에 의원이- 그 있어요. 폭탄주 마시고 막 딱 한번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네. 국회 브리핑 와가지고 막 폭탄주 망치로 깨면서 막 쇼하고 계셨던 분 계신데 아, 그쪽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한 번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근데 그때 내부 고발 데이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게 현재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박주원 씨가 누구냐면 네.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검찰 그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네. 레전드로 불리는 양반이에요. 뭔 레전드로? 잘 뭔가 풀어져가지고 시장도 되고, 와. 뭐 이렇게 정계에도 또 진출해가지고 한참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잘 풀린 케이스로?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적체가 심해가지고 네. 검찰 수사관들이 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봉급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검사들처럼 그렇게 막 뭔가 지위를 누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가 아니고 검사를 돕는 검찰 수사관. 네. 야, 수사관. 9급부터 있기는 한데 네. 수사를 막 하는 수사의 실무로 막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7급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7급, 뭐 6급, 5급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사무관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하는데 네. 급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검사가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는 막 이렇게 그런데 수사관들은 경무에 시달리게 또 일 잘하는 뭐 특수부 뭐 내지는 뭐 이런 수사관들은 계속 이렇게 경무에만 시달리면서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영화 부당거래에 보시면 유승범이 검사잖아요? 네. 유승범 사무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뭐 이제 우리 공수사관 대단하시네. 뭐 네. 그러잖아요. 정만식 배우. 예. 고분이 수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정만식이 나중에 뭐 아수라 네. 거기서도 이제 수사관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약간 얼빵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일들을 베테랑 수사관들이 많아요. 그 베테랑 수사관들이 실제로 일을 막 돌아가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담당했던 건 뭐냐면 정보를 취급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검찰청 산하에 범죄 정보를 담당하는 실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여러 기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네. 정보를 매일 2개씩 생산해. 아, 매일 2개씩. 매일 의무야? 2개씩 의무? 보고해. 예. 오. 매일 2개씩 보고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정보도 이제 범정 1, 범정 2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범정 1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생산하는 조직이고 범정 2는 국내 동향, 뭐 정치 내지는 여러 가지 동향을 정보를 생산하는 곳인데 범죄 정보 2 거기서는 매일 2개씩을 보고해야 돼. 보고서를 써서. 야, 택시기사야? 빡세요. 그러니까. 산업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겠어. 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취합한 정보들을 네. 무슨 요일날 뭐를 보고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보고해야 돼. 이거를 막 짜가지고 하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미리 한 수십 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2개씩 보고를 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또 이 지금 돌아가는 사안들하고도 또 맞아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걸 또 해야 되니까 복잡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다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뭐 박관천 경정도 그런 분이고. 네, 국세청, 경찰 뭐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얘기가 된다고 싶은 선수들끼리 모여. 거기 이제 기자들도 조금 얘기되는 선수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네, 네. 알려주고 뭐 이것도 받고 뭐 그래 우리 좀 알아봐달라 그럼 또 누가 이렇게 알아봐주고 뭐 해가지고 네. 만들어내.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그 정보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라당 안산시장이 됐죠. 잘 풀렸네. 잘 풀렸죠. 네. 네. 수사관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뇌물 뭐 이런 걸로 이제 감옥을 가셨는데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DJ 비자금 의혹이 이제 빵 터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던 얘기되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네. 몇 개를 주성령한테 준 거예요. 왜 줬겠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려면. 그치. 나도 좀 뭐 하나 좀.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 힘을 못 줄 테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에다가 뭐 이렇게 좀 하면 내가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뭐 안산시장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파일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개인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그 개인 사무실에 주성령 의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다. 하여튼 쫙 봤겠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사건을 3개를 추렸어. 아. 예. 그래서 그 3개를 추려가지고 실제로 그 2개는 자기가 국정감사할 때 뭐 다른 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질의도 하고 뭐 써먹기도 하고 네. 이 DJ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러죠. CD. 예. 복사본을 흔들면서 네. 이게 뭐 DJ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DJ하고는 관련 없고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기소가 됐죠. 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인가 약식 기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네. 그럼 누구한테 들었냐? 어디서 소스가 누구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어쩌고 했다고는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주성령이 와가지고 쭉 조사를 받았을 때 네. 그때 다 깠다는 거예요. 이 박지원 지금 최고위원이 네. 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받고 어쩌고 했다는 걸 쭉 얘기했다는 거지. 네. 그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걸 경향신문이 이제 쓴 거죠.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에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에 왔어요. 일단 한나라당 출신으로 안산시장이 되긴 했는데 그때 뇌물 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네. 마지막 대법원 가서 뒤집혔어요. 무죄로. 그래서 뭐 정치 생명은 끝나지는 않고 그 뒤에 안산에서 한나라당 타이틀을 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리고는 무소속으로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허승 후보라는 사람한테 한나라당 출신에 양보해줬어. 양보를 했어. 양보하고 본인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단원갑에 네. 출마를 했다가 새누리당 김명현한테 졌어요. 네. 그리고 2012년 재보궐 때는 홍준표 선거 공보단장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쭉 그렇게 기회를 잇다가 네.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안산시장 예비 후보. 네. 근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안 됐나 봐. 네. 근데 그 중간에 본인의 네. 이렇게 이력 있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네. 뭐 위키 백과 뭐 나무 네. 위키 뭐 이런 데는 안 나와. 세정연에 들어갔던 거는. 근데 기사가 뻔히 몇 개 있어. 네. 사진도 있고. 그거 뭐 거짓말 아니겠지. 근데 쭉 한나라당 테크트리를 타시던 분이 어떻게 새정년으로 넘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다가 아마도 지난 대선 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이 갈라지면서 국민의당으로 갈아타지 않았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지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한테 졌죠. 안산에서 또? 네, 어. 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 최고위원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죠. 그렇군요. 그러고 뭔가 있었는데 복잡다단하신 네, 분이군요. 복잡해요. 근데 네. 어쨌든 출신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전주 영생고등학교 나오고 숭실대 법대를 갔다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를 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 베이스를 두고 한나라당에서 쭉 이렇게 안산 관련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세종으로 왔다가 국민의당으로 가가지고 국민의당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호남 의원들하고 뭐 안철수 계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안철수 팬이거든요. 안철수 계라는 얘기가 확실히 있죠. 네.
근데 어쨌건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되게 크잖아요. 큰 당이죠. 그렇죠. 호남에서 네. 뭐 아무래도 그리고 현역 중진들은 대부분 이제 DJ와 함께 정치적 그 행보를 같이 했던 분들이고, 근데 그 DJ를 무고했던 자가 우리 당 최고위원이라니. 그러니까. 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경향신문에서 단독을 쓰니까 네. 대하 소설이다. 그러면서 막 정색을 하다가 네.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와가지고 쭉 얘기한 주성령이 얘기했던 그거를 자세하게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덮어둘 수 없지. 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당원권 정지하고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뭐 사실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개인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분이 뭐 정치력이 거물도 아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것에 제동이 걸렸다는 거죠. 네. 그 자기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DJ를 모함했던 당사자였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하여튼 뭐 네.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최명길, 송파을 국회의원께서 유죄가 확정되어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셨죠. 최명길 의원도 대표적인 친안파였죠. 네. 사실 예전에는 김종인의 입이라고 약간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팎으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안이 통과될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통합 전 단계로 정책연대,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연대, 그리고 통합 뭐 이렇게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연대가 두 당이 서로 안 됐어. 됐지. 바른정당은 반대했죠. 뭐 이따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안철수 본인은 우리가 늘 비웃는 걸로 참 아쉽긴 하지만 또 한 번 헛발질을 세게 하고 있다. 네. 뭐 본인의 헛발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 본인의 헛발질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의원님 말이에요. 바른 비전을 찾아서 네. 그거를 열심히 잘 연마해가지고 내공을 기르셔서 우리 정치에 꼭 일조를 하시는 뭐 이런 결과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고요. 네. 최명길 의원이 그렇게 되면서 당장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외에도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게 내년에 재보궐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내년 4월에 지방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자리가 비어있는 곳들은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될 곳들이 많아요. 많아졌어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최명길 의원 자리라든지 네.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국민의당의 송기석, 새민중정당, 야, 윤종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1심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고, 지자체장 선거에 나오려고 네.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남 통영 고성의 이군현 의원인가요? 이분도 일단 유죄가 확정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가 재보궐선거 굉장히 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뭐 많게는 15에서 20 네. 가까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니 총선에 준하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힘의 균형을 가져올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네. 자유한국당이 116석, 네. 국민의당이 39, 바른정당 11, 뭐 정의당 6, 뭐 민중당이라는 데가 있어. 그걸 또 몰랐네, 우리. 두 석인데 네. 여기가 올해 10월에 생겼더라고요. 야, 이런 데가 있어. 대한애국당 하나, 조원진. 곰돌이 후보 하나, 네. 그리고 무소속이 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0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네. 판도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쵸. 이제 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려면 과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판이 커져도 과반이 확보될 것 같진 않아요. 과반이 되긴 어려운데 그래도 뭐 네. 만약에 몰표를 받아가지고 네. 뭐 한 140석에 육박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140석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국정 운영에 그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서 내년 4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는 걸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이제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렇죠. 428조 8천억 정도 되는 네. 예산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한을 3일 넘겨가지고 이제 네. 간신히 예,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자정 넘어가지고 막 사람들 개떼같이 몰려 나와서 소리 지르고 별 또 코미디가 많잖아. 또 왜 소리를 지르는지 뭐가 그런 건지도 사실 자세히 설명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뉴스에서. 아, 그렇죠. 워낙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막 본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조금 막고 할 만한 정말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느냐? 없어. 없어요. 아 진짜로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뉴스에서 보통 이게 얘기가 되는 거면 논란이다. 그래서 따로 한 꼭지를 떼서 뉴스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28조 되는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가 늦게 됐다. 쭉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옥신각신 난리였다. 왜 그런지를 그럼 그 다음 누구 기자가 얘기하겠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 말미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뭐 고성을 하고 뭐 잠시 그래가지고 그냥 좀 늘어졌다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네. 설명을 해줄 만한 거리가 아닌 거야. 그렇죠. 이번에 3일이나 시한을 넘겼던 거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게 두 가지였던 거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 증원 문제. 근데 계속 그 워딩을 공무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저게 소방공무원하고 그 민생 관련된 부분들을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였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소방 이런 얘기 꺼내지 않고 그냥 공무원 증원. 놀고 먹는 공무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 전쟁을 했었죠, 자유한국당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법인세 세율 개정. 요 부분이었는데 재밌었던 게 5일날 통과가 됐잖아요. 5일날 오전 9시부터 계속해서 본회의를 언제 여냐, 뭐 열면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의총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서 계속 의총을 몇 시간 하는 거야 도대체. 하루 종일 했잖아.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국회 정세균 의장이 일단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걔네가 의총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본회의장을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네. 아니 제1야당이 없는데 어떻게 본회의를 섞게 할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이 아니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의총을 하는 게 어딨냐. 지금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깨갱했던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거지여서 네. 뭐 따로 떼가지고 설명할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어거지를 부리면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될 것들을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너무 많아요. 116명 너무 많아. 한 3, 40석만 있으면 좋겠어. 3, 40억이 뭔 말이야. 10석. 네. 네. 아니 그래 뭐 어쨌든 뭐 지역 기반이 있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 목소리를 오케이 한 30석 정도만 있으면 10분의 1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정치란 게 또 그렇진 않으니까. 네. 저는 저런 것들이 계속 저렇게 헛발질을 해주면 네. 총선에 결과로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이제는 안 속을 것 같아요. 정우택과 홍준표가 서로 호흡이 약간 잘 안 맞아. 홍준표 대표는 원내에 있지를 않잖아요. 만약에 홍 대표가 원내에 있었다면 좀 더 참신한 어그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우택 본인이 그 전날에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딱 써서 발표를 했잖아요. 정우택 대표가 그 뒤에 당에 돌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줬다고 욕을 많이 먹더라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우택 대표가 한 200억 넘게 이제 본인 예산을 챙겨갔더만. 네. 저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나 또 향후 정권을 재창출할 만한 그런 동력이 내부 스스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향후 다음 정권을 창출할 만한 대선 후보급들이 쫙 있고 그럼 대우가 선명하다면 자기 입속을 챙기면서 의원들이 저렇게 사분오열하진 않을 텐데 내가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저걸 합의해 준 게 아니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일단 내 지역구 예산 200억을 땡길 수 있는데 그럼 최소한 나는 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이 이제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아 어쨌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그렇게 좀 네, 계속 똥볼 차주시고요. 페이스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최승호 사장 되셨습니다 이제. 이야. 이번에 떨어지시고 다음번에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저주 비스름하게 했는데 됐어요. 네, 그래서 사장으로 선임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노조 우리 김영국 기자가 올라와가지고 노조위원장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박수치고 하여튼 재밌는 진풍경이 사장 출근한다고 노조원들이 와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네. MBC의 이제 최승호 PD께서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예. 아마 김프로쇼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사장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예. 네, 그럼요. 기승전 김프로덕. 김포쇼에 네. 한 2번 정도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쵸. 자백하고 공범자들 왔을 때 2번 오셨었죠. 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공범자들은 우리가 엔차갈람 이벤트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막 복작복작 했는데 네.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기분이 저희도 좋은데 네. 거기서 힘들게 이제 실제로 싸웠던 우리 티처킴을 비롯한 이런 분들은 기분이 좀 어떨까 생각하니까 이제 MBC가 어떻게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로 배현진 앵커가 교체됐잖아요. 그리고 MBC 뉴스에다가 박아가지고 뉴스 데스크 없애고 그냥 임시로 MBC 뉴스 해가지고 여자 아나운서 혼자 진행을 했는데 네. 사과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야 세상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최승호 사장은 이제 경영을 할 수 있겠냐. PD 출신인데 네. 그리고 프로그램만 만들어봤는데 뭐 그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경영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고 우려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언론의 기능, 견제, 네. 비판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때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니까 언론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건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장이 혼자 경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경영 관련된 부분들은 다 본부장, 부문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사장이 어디 가가지고 방송 파는 거 아닙니다. JTBC하고 SBS를 비롯한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배현진, 신동호, 배신남매라고 불렸던 네. 이 두 분부터 시작하고 또 많잖아요. 뭐 김세희 기자 또 뭐 내부의 적폐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공과를 나눠서 적절하게 할 것이냐.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네. 인사이동이 지난번처럼 터무니없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신경 써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을까요? 네. 전혀 정말 택도 아닌 부서에 막 보내가지고 오히려 빌미를 줘서 너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보복. 네. 이렇게 나오지만 않도록 네. 그냥 그 사람들의 실력에 맞게 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면 되지 않나 싶고. 근데 내가 배신남매 입장이라면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난 다닐 것 같은데. 진짜? 그럼요. 얼굴 나쁘고서 어떻게 다녀? 힘들기는 하겠지. 그치.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쳐다볼 테니까 힘들긴 할 텐데. 네. 그 멘탈이 강한 분들이라 그런가? 그럼요. 멘탈이 안 강했으면 어. 동료들이 저렇게 됐는데 그냥 저렇게 멀쩡하게 다녔을까요? 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따시켰던 사람들을 이제 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저렇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그럴 텐데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저는 다닌다고 봅니다. 이야,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뻔뻔하신 분들이구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나온다 한들 네. 풀이를 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밥벌이가 없어지는데 네.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면 바치는 것 때문에 밥벌이를 끊을 것이냐? 저는 그 정도의 기계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파업에 참가했겠지. 하하. 그래서 그냥 뭐 월급 받으면서 조용히 다니시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과연 그만둘 것이냐 아니냐. 저는 계속 다닌다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복직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제 강지용, 박성재, 박성호, 이용마, 정영아, 최승호. 네. 12월 8일자로 전원 복귀시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유명한 분들이지만 이제 이용마 기자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뭉클하더라고. 아, 그럼요. 네. 네. 실제로 이용마 기자께서 이제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전 같은 왕성한 취재 활동을 할 거란 기대는 없지만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인 인물이 됐죠. 네. 네. 이제 MBC가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타이밍에 MBC는 이제 기분 좋고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MBC 걱정할 때가 아니고 김프로쇼를 걱정해야 돼 우리는. 그건 디폴트. MBC는 알아서 하겠지. 돈도 난- 많고 뭐 다 있는데. 자나깨나 김프로스 걱정밖에 안 해 나는. 그러니까 MBC는 더 이상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KBS는 걱정해드려야 됩니다. K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막 이렇게 스타가 된 인물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막 뭔가 응원을 보내고 이런 게 좀 덜 하거든요. 게다가 파업도 노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네. 더 훨씬 힘든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어서 네. 거기는 정말 좀 응원을 좀 해야 돼요. 새노조 분들만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막상 KBS를 우리가 힘차게 응원을 해주고 싶지만 딱히 또 뭐 방법이 잘 안 보여요. 뭐 그러니까 네. 더더욱 그거 어떻게 응원해야 돼 그러면? 하다못해 공유라도 한번 하거나 왜냐면 KBS에서 노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페북 라이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공유가 잘 안 돼요. 아, 사람들이 막 태그 달아서 공유하거나 뭐 응원 메시지를 보내 이런 것조차도 잘 없단 말이에요. 하하. 회자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고 있는 게 되게 안쓰럽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그런 거를 그냥 공유해주고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힘들게 또 단식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곡기를 끄는 것까지도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그 정도라도 그냥 도울 수 있는 걸 돕자. 네.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좀 네. 했으면 좋겠고 파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들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옆 사람한테 전파해 주시고 이런 걸로라도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뭐 밥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술 열심히 사고. 어. 네. 그거밖에 해줄 게 없잖아. 얘네들 뭐 월급도 안 나오는데. 가끔 KBS 선수들 만나가지고 밥과 술을 사주고 계신가? 시간이 그렇게 많아. 아 그래? 어. 야 그러면은 시간 언제 되냐? 그러면 바로 나와. 지금 돼. 바로 나와요. 네. 아니 이렇게라도 밥을 사줘. 내가 나중에 밥 얻어먹지. 아 그렇죠. 어떻게 우리 김프로쇼에 불러가지고 뭐 얘기 좀 나눌 만한 그런 K 선수 없나? 아니 뭐 많아요. 많죠. 어. 네. 한번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KBS는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MBC는 알아서 잘 할 테고 KBS는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좀 힘을 한번 보태 보겠습니다. 아 우리 남진현 PD 잘 지내시나 궁금하네. 잘 네. 지내세요? 잘 지내셔? 네. 네. 소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김 선생, 경주 보문단지에 좋은 펜션 없나? 당신 좀 까다롭잖아. 가성비 좋은 걸로 부탁해. 그렇다면 경주 청담 펜션. 경주 청담 펜션? 한 달도 안 된 신축 건물에 전객실 킹사이즈 침대 월풀 욕조가 기본이고 야외 수영장, 풋살장, 찜질방에 조식까지 싹 다 무료야. 보문단지랑 가까워? 차로 딱 5분. 오케이, 알았어. 경주 보문단지 가실 때는 경주 청담 펜션. 김프로쇼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주 청담 펜션을 검색하세요. 자, 저희가 경주 청담을 올해 내 가기로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엊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배준현 감독께서 장거리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길게 여행을 할 만한 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네. 타고 목동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뭐 녹음하다가 대부분 누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누워서 막 이렇게 뭐 다리 들어 올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뭐 한 3-4시간씩 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은 자세로 네. 이동을 하는 건 아직 무리여서 그렇다고 우리가 배 감독을 쪄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 감독 허리가 조금 치유가 되고 뭐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연초에 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네. 간다 그러면 가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오. 경주 청담 펜션에 전화를 주셔서 언제 김프로쇼 오냐고? 분들이 언제 오시냐. 요. 그럼 우리도 거기 맞춰서 경주를 한번 가겠다. 뭐 오. 이렇게 왕왕 전화를 주시나 봐요. 여러분 전화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여러 번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 뭐 이렇게 멀다고. 연말에도 한번 가시고 연초에 저희 갈 때 그때도 한번 오시고 네. 뭐 이렇게 하십시다. 1월이나 2월 중에 네. 저희가 한번 갈 테니까요. 네. 보문단지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때문에 김용민 브리핑이나 프로쇼에서도 여러 차례 나가기는 했는데 이거 핫했어. 네, 많이 많았죠. 당신 적폐 욕 많이 수사를- 먹더라. 욕하세요. 어떡하겠어. 적폐 수사를 연내 종료하겠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조율이 됐느니 안 됐느니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또 표명을 했거든요. 나오자마자 뭐 엇박자가 나는다는 둥 뭐 이러면서 또 막 부추기는 언론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언론 브리핑들은 문무일 총장이 그런 식의 워딩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우리는 그냥 속도를 높인다는 뜻으로만 이해한다. 우리 문무일 총장을 신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문무일 총장이 브리핑을 했던 거를 전문을 한번 다 볼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기자간담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네. 각 잡고 앉아가지고 방향을 쭉 설명해주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덕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기사 하나도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방송 기사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쓸 수 그냥 이걸 기사를 근데 네. 뭐 통신 연합뉴스나 네. 뭐 이런 통신 기자나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든 워딩 하나가 나오면 그 워딩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 특정 워딩을 하나 톡 집어가지고 쓴 기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래서 연내에 하여튼 하고 수사를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읽으려면 읽을 수도 있고, 야, 이거 지금 빨리 정리한다는 거 아니야? 그만둔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라고 이제 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청와대에 물어봐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의미를 부각해서 막 자기들끼리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싸움을 붙이는 언론들일수록 네. 적폐 수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내심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적폐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게 검찰총장의 그 의지였다.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게 사실이고 팩트였다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져야 되는데 이미 사과를 들었고 그리고 논조가 또 바뀌고 있더라고 언론들도. 보도들이 약간 침소봉대됐던 그리고 약간의 의도가 있었던 거 보여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그렇게 끝낸다 그래서 끝내고 누가 끝내라 해서 끝내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아니 그리고 검찰이 지금처럼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네. 수십 명이 달라붙어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해? 그냥 정리하고 후두구둑 그냥 끝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가장 세게 뭔가 보도를 했던 기사 중에 저는 김어준 총수가 했던 뉴스공장이 생각이 나요. 아침 오프닝 때 막 열을 냈거든 이 양반이. 낚인 거야 당신. 낚였지. 아유 낚이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를 갈라치는 거.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 사이를 갈라치는 거. 그래서 없는 분란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도로 처음에 이제 막 펌프질을 했던 건데 기사들이 실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대세에 지장 없다. 네. 그리고 검찰이 안에 엑스맨들이 있어가지고 막 수사를 방해하고 안 되게 뭐 안에서 분란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네. 지금 적어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너무 크게 조바시면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민감해요. 적폐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에 촛불 때도 그렇지만 네. 그게 멈춰진다는 거 혹은 무언가 방해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런 작은 기사 하나에도 약간 신경이 쓰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막 들이켜서 이게 진짜 뭐야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사안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그때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네. 물론 집권 세력이라고 해봐야 청와대 구성원들이나 검찰에서는 그래도 결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뀐 것일 뿐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이죠, 그것도. 언론도 그대로 있고 네. 뭐 금융 관계자들도 그대로 하여튼 네. 공무원에 있었던 뭐 마피아들은 그대로 있어 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먼저 이렇게 눕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적폐라는 것, 기득권 세력을 뒤집어 놓는다는 네. 것 자체가 쉽지는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정치 세력의 체질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내공이 조금 올라갔다고 할까요? 만약에 2012년에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허약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야성이 많이 길러졌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그 힘든 상황들을 지내면서요. 네. 그리고 특히나 MBC, KBS에서 말도 안 되게 있다가 박해를 받고 나갔던 사람들 내지는 뭐 해직이 됐거나 거기서 이렇게 악을 품었던 사람들이 주축을 많이 담당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에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최승공 PD처럼 사장이 돼서 공영방송을 끌고 나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내공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적폐 수사나 혹은 이런 청산에 대해서 무언가 꼼수를 부려서 국민들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그게 눈에 잘 띄고요.
그리고 그게 유권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가 됩니다. 정보가.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정치권은. 이건 뭐 바로 그냥 표로 연결되는 지지율들이 춤을 추는데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예전같이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업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탄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네. 체득을 한 거라 이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불평등성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언론이나 누군가 한두 놈이 농간을 부려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죠.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음.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감시를 해야 된다. 네. 당장 옵션 열기 보세요. 옵션 열기. 나는 옵션 열기가 뭐야 그랬더니 네. 뭘 긁어가지고 붙일 때 네. 옵션, 뭐 열기, 뭐 이런 이제 버튼이 있었겠지. 그게요, 댓글을 긁어가지고 붙일 때 마우스로 쭉 긁어 붙이잖아. 거기에 이제 꺽쇠 버튼이 하나 있는데, 꺽쇠 버튼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 코딩을 해보신 분은 아는데, 코드 안에 꺽쇠 버튼이 상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저 꺽쇠가 저기 붙어 있으면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시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꺽쇠까지 쑥 갖다 붙이면, 꺽쇠가 상징하는, 꺽쇠가 그 기능하는 명령값이 그대로 텍스트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옵션 열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긁었다 붙였다는 효과를 그냥 짜잔하고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잘 모르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안 그렇게 주는데. 근데 옵션 열기 때문에 이제 그날 아침에 실시간 검색어로 옵션 열기가 쭉 떠 있더라고. 나도 봤지. 뭐야 이거는. 뉴스 공장에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옵션 열기 태깅이 돼 있던 댓글들이 싹 지워지고 순식간에 바보같이 아이디도 날려버리고. 이거는 그냥 자백한 거 아닙니까? 네. 어디선가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단치 않아요. 절대 계속 간단치 않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됐으니까 다 신경 끄고 나는 그냥 내 삶 살란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 관심은 가지셔야죠, 이제. 네. 네. 근데 누가 돈을 대면서 하는 걸까? 글쎄요. 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돈 설찬이 들어갈 텐데. 네. 적폐를 막고자 하는 세력이잖아. 뭐 그렇겠죠. MB 쪽일라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네. 나라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 쓸 텐데 예전에는 뭐 전경련 삥 뜯기도 하고 나라 돈도 특수활동비도 쓰고 해가지고 자기 돈 안 써가면서 심지어 세금으로도 했지. 군 사이버 활동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돈을 쓸 정도로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으신 분이 특정되잖아요. 아유, 그분이시군요. 좀 살펴봐야죠. 네. 어쨌든 검찰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테니까 네. 뭐 꼭 옵션 열기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팟캐스트 얘기긴 하지만 불금쇼예요.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랑 주진우 기자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설전을 한 1시간 정도 한 게 있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자, 그 마지막 뉴스는 평창 올림픽.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2월이죠. 네. 러시아가 국가 자격으로 참가를 못해요. 네, 출전 금지됐잖아요. 도핑 사건 때문에 그런데. 소치 동계올림픽 때 그냥 그렇게 약물을 써댔대구만. 네. 야, 금메달, 은메달, 배달 취소된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음. 소변 검사하잖아요. 그 통을 이따가 싹 다 바꿔줘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도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종목이 30개 종목이고 1000명에 이른다니까. 그렇다니까. 이거를 그러면 누가 깠느냐? 뭐 딴 사람이 깐 게 아니고 당시에 이거에 관련이 됐던 반 도핑 연구소 소장이 네. 2015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이야. 그러면서 깠어 그냥.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이걸 누가 까겠어요. 네. 국가 차원에서 있었던 거라 네. 결국은 러시아 선수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출전을 못하게 됐거든요. IOC가 가장 중하게 벌하고 있는 것들이 약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IOC에서 러시아는 국가 단위로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 나올 수 없다. 딱 해버렸고 개인 자격 선수들은 이제 개인 자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러시아에 국가적으로 개인으로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날까봐 평창 준비하는 쪽에서는 진짜 많이 전전긍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러시아가 빠지면 좀 이상하지.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강국이거든요. 네. 일단 나라가 춥잖아. 딱 생각해도. 사람도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평창올림픽이 좀 붐업이 돼가지고 네. 잘 돼야 될 텐데 평창이 하여튼 좀 그래요. 살짝 걱정은 됩니다. 네. 뭔가 이제 국뽕 맞아서 올림픽 이런 거에 환호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진 절대 않죠.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큰 스포츠 이벤트니만큼 망했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지역 경제가 한번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전시행정으로 보여주고 끝나가지고 막 나중에 슬럼되고 이러지 말고 그럼요. 그걸 잘 좀 발전시켜가지고 그 네. 지역이 단단하게 좀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거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막 위신이 드높여지고 막 이런 거는 그거 언제적 이미 얘기예요. 네, 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하실 때는 아니고요. 관심도 없잖아. 안 네.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동계올림픽. 맞죠. 하여튼 러시아는 약간 쌤통입니다. 네. 네. 평창이 그리고 준비 시점부터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럼요. 최순실이 그 동계 스포츠 센터 해가지고 뭐 싹 다 해먹으려고 다 앞에 똥을 싸놨던 걸 이제 치워가면서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응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도 박주원 최고위원으로 시작해서 네. 평창올림픽으로 끝나는. 이 마무리 좋아. 근데 아무튼 일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네, 이제는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다다음 주가 주말 야부리가 올 한 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10대 뉴스 같은 거 뽑아야 되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10대 뉴스가 됐든 네. 아니면 김프로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뭘 하든 네.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근 준비하시고 자, 빨리빨리 잠 드셔야지 이제. 자, 누우세요. 자, 저희는 내일 늦잠 자겠습니다. 안녕. 출근 잘하세요.